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피부병 치료할 때 보통 이제 연고를 이제 처방을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의사가 연고를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연고 처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강아지들이 등이나 뭐 이런 거에 볼록볼록한 염증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우둘투랑한 게 만져졌을 때 보통은 이제 집에 있는 뭐 후시딘이나 그런 연고를 바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연고를 바르게 되면 일단은 사람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론 사람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뭐가 상처가 나거나 뭐가 났을 때 사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연고를 발라야 된다는 그 어떤 강박관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 마데카솔이나 뭐 후시딘이나 그런 연고를 사람들은 자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쨌든 그런 게 생겼을 때 이제 자기가 쓰던 연고를 쓰시는 경우도 가끔 있고, 또 실제로 발랐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근데 그거를 왜 쓰면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그 반려동물의 차이점,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볼 때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은 털이 별로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뭐가 났을 때 우리가 대부분 상식적인 사람이면 여기를 깨끗이 비누로 깨끗이 씻거나 깨끗이 소독을 한 다음에 연고를 바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들은 어때요? 털이 막 자라있죠. 그 털 사이에 이렇게 뭐 뽀록지 같은 게 나면은 대부분 그 털을 밀거나 그 다음에 밀고 나서 소독을 한 다음에 연고를 바르면 좀 나을 텐데, 사실 털을 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렇게 막 여기 뭐 났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그냥 거기다 연고를 발라버려요. 그 더러운 그 털이랑 막 먼지나 이런 게 많이 엉켜 있는 부분에 연고를 그냥 발라버리죠. 대부분 그렇게 발라버리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자기 연고를 바른 걸 핥지는 않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여기 바르면 뭔가 싶어 자꾸 핥아요. 여기.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냅두는 거랑 만약에 연고를 발라서 여기를 핥으면 입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균들이 여기다 묻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번 핥기 시작하면 계속 핥거든요. 그럼 오히려 연고를 발라서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밤에 급한데 뭐 이게 좀 나서 거슬린다 그러다 하면은 원칙대로 털을 다 밀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못할 게 메칼라를 씌운 다음에 살짝 발라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염증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생충성이나 알러지성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연고를 바르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겠죠. 근데 다른 부위에 또 생기거나 또 여러 부위에 막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치료도 필요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먹는 약은 소방차에 비유하고 연고는 소화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염증이 초기에 올라왔을 때 연고 제제, 뭐 예를 들어서 꼭 사람 거 아니라도 동물용으로 나온 연고를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개 살짝 났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등에 그런 피부염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스테로이드가 많이 함유된 연고를 갖다가 등에다가 막 부분적으로 막 넓게 바르죠. 그러면 그게 다 피부에 흡수돼서 이제 강아지들은 이제 체표 면적이 적잖아요. 체표 면적이 뭐냐면, 나는 70kg인데 강아지는 7kg도 안 나고 되게 작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요만큼 발랐을 때랑 강아지 등에 요만큼을 발랐을 때 똑같은 면적을 발랐다고 치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으면 강아지가 몸 면적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 연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호자가 계속 바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수의사 지식사항 없이 집에서 막 수시로 막 10번씩 바르면은 엄청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가 몸속에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싱이라는 호르몬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보호자가
그 연고를 발라서 좀 좋아지는 걸 보면 거의 병원을 안 오죠. 그러면 원인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연고만 바르면 아마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그 원인이 해결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병원에서 연고를 처방을 해야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털을 밀고 소독을 하고 메칼라를 씌워서 처방을 해드리지만 부위가 여러 군데인 경우는 연고를 많이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스프레이로 된 제품을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뿌리면 그냥 이렇게 흡수가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케어사이드에서 나온 터비덤 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스테로이드는 안 들어있고 클로로헥시딘이라고 이제 소독약 성분이죠. 그거하고 터비나핀, 그러니까 이제 그 진균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거를 1차적으로 드리고요. 만약에 이걸 썼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먹는 약을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이제 내복약 치료랑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소분해 드리는 연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연고는 이게 성분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 연고나 자꾸 남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강아지의 어떤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병변이 그냥 오리지널 병변대로 병원에 왔을 때 수의사가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병변이구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계속 연고를 바르면 그 병변의 모양도 바뀌고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단을 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자가 치료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오히려 그냥 한 3주 치료면 끝날 치료를 갖다가 몇 달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뭐 진짜 작은 거 하나 정도는 연고를 쓰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연고는 사람의 경우와 좀 다르다. 그래서 털이 많이 있는 동물은 연고를 괜히 발랐을 때 너무 핥아서 오히려 더 거기가 자극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연고에 대한 만능 어떤 연고가 최고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저는 사실 거의 지금 연고 처방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도 거의 유통기한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수의사하고 상담해서 어쨌든 얘가 왜 염증이 생기는지를 상담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진드기 때문에 그런 염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알러지 때문에 염증이 자꾸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염증인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서 봤더니 피부에 종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수의사하고 상담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보호자분한테는 더 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힘찬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